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아닌가? 특별하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3베이 한상형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사실 이 레이아웃과 이 평면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일반적인 구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또 평범함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주 재밌는 동선과 그리고 많은 장면들 유니크하게 풀어진 집 같습니다. 이런 집에는 어떤 분이 사실까? 우리 부부 두 분과 그리고 예쁜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아드님 두 분이 계신데요. 아드님 한 분은 지금 벌써 외국에서 지내고 계시고, 둘째 아드님도 이제 장성하셔서 내년에는 출가를 계획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집에는 누가 살까요? 우리 부부와 강아지 한 마리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그런 집이겠죠. 제가 현관으로 좀 자리를 옮겨서 집안 구석구석 우리 가족다움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앞뒤 간격은 좀 좁기는 한데 또 좌우로 좀 넓어서 들어왔을 때 엄청 작고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 모습이 중문이 없다 보니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방문이 보이는 쪽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혹시나 얘가 탈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중문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께서 이 골드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좀 좋아하세요. 집안 곳곳에 그게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방문이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사틴 글래스 이 불투명도가 있는 유리를 적용을 했는데요. 약간 이런 불투명도가 있는 유리를 적용했을 때 실루엣은 보이면서 내부가 리얼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시선 차폐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적을 좀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봤었고요. 또 이렇게 약간 좁은 듯한 공간에서는 신발장 도어가 거울로 됐을 때 내가 용모를 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좋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무하공간은 이렇게 뭔가가 예쁘다고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과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현관에 엘리베이터 호출 스위치와 이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원래는 소등 스위치도 없었고 기존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저 집 안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동선이 맨날 꼬여서 사용을 못 하실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랑 협의를 잘해서 옮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미디웨이를 만들지 않았다면 문짝이 내려와 있겠죠. 문을 열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간섭이 없도록 그렇게 미디웨이를 파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예쁜 볼을 하나 갖다 놓고 강아지 목줄 같은 거나 이런 배변 봉투 같은 거 예쁘게 담아 놓고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집 안으로 옮겨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있는 공용부가 있는데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자, 이전 모습이 어땠을까?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 날개벽이 쭉 치고 들어와 있었고 이 냉장고장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뒤쪽에 이제 기역자로 꺾어서 개수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이 키 큰 장 때문에 공간이 좀 분절되는 느낌이 있겠죠. 더 좁아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개수대 옆쪽으로 벽체가 하나 서 있는데 저게 필히 구조 벽체입니다. 이 벽면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와서 니은자로 갔다가 위로 탁 꺾여 올라갔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발코니 다용도실을 갈 수 있는 출입 도어가 있었습니다. 샤시로 보통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샤시 자체도 사실 동선으로 옆에가 다 쓰이기 때문에 뭐 수납을 하거나 가구를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안 돼요. 그럼 발코니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수대 뒤편으로 세탁실이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다 동선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간의 효용성이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었을까요? 아내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앞주방과 뒷주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런 용어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보니 메인으로 사용하는 주방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조 주방이 있으면 좋겠다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방 구조가 기존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무화와 함께 하면서 좀 대면형 구조였으면 좋겠다. 가족하고 이렇게 이 주방에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내분께서 그 뒷주방이라고 말씀하셨던 보조 주방에서 실제로 요리를 하는 행위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메인 주방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세팅이나 뭐 크게 무언가 요리하거나 이걸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또 이렇게 주말이나 주중에 루틴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들어보니 자녀분들께서 장성하셔서 곧 출가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주중에도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주말이 되어서야 좀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도 하고 좀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이 살림 짬밥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했는데 내가 좀 주부로서 이런 삶을 좀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말씀 가끔씩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화공간은 어떤 해법을 들였을까요? 주방 자체의 이 공간감을 좁게 만들었었던 이 냉장고장이 지금 배면으로 옮겨놨죠. 저 자리가 어디였을까? 기존 개수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한 점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벽체가 뒤에 아주 두꺼운 구조 벽체가 들어있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디귿자 세운 것처럼 이렇게 세웠습니다. 구조 안으로 얘를 밀어넣어서 냉장고에 필요한 깊이를 확보를 하고 배면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런 대형 아일랜드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좀 편안해 보이고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뒤에 있는 배면이 플랫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 이런 히든도어라고 하는 장치를 쓰면 굉장히 효율이 있겠죠. 그냥 벽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조 자체가 찌글찌글했었던 이런 주방 형태가 얕고 넓게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에는 저희가 이런 간단한 홈바 자리와 개수대를 만들어 드렸었죠. 여러분 지금 뭐가 없죠? 인덕션이 없습니다. 이 인덕션은 우리 고객님이 표현하셨던 말씀대로 뒷주방에 다 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앞에 이곳은 좀 플레이팅이나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냅다 비워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왜냐 또 손님이 좀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측면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수직으로 탁 밀어 올리면은 콘센트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급하게 인덕션이나 이런 129짜리를 간단하게 쓰게 됐을 때 저기 냅다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는 게 생활하실 때 불편함이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우측에는 액자 같은 게 위아래로 있죠. 이건 바로 전기 분전함과 통신함입니다. 되게 감쪽같이 가려져 있지 않나요? 안에 또 저희가 아크릴판을 제작을 해서 딱 집어넣어놨어요. 각 차단기마다 이렇게 주기까지 달아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제가 팁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가 도배로 마감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구로 이 프레임을 짜서 제작 가구를 만드는 이 하드웨어의 방식으로 저 만들어 놨었고요. 또 도장을 쓸 때는 또 금속으로 만들어진 프레임 키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작 발주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저런 전공구들이 뭐 열 때 다 찢겨 있고 상처나고 빼기도 어렵고 달기도 어렵거든요. 연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저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따라 하셔도 되게 마감 품질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제로 아내분께서는 주로 요리를 저기서 하실 거기 때문에 뒤쪽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뒷주방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내분께서 주로 요리를 하실 주방입니다. 굉장히 작죠. 작은 공간이지만 인덕션 그리고 개수대, 식기세척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전체 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보조주방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됐던 것들은 바로 지금 세탁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골조 벽체 자체가 앞뒤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또 창의 위치나 이런 아파트의 단지 배치 때문에 사다리차가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럼 세탁기는 이 메인 진입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세탁기가 이렇게 똑바로 펼쳐져서 들어와서 이렇게 얘가 혼자 로테이트해서 삽입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지금 930 정도의 요율폭이 확보되어 있고 잘 들어가 있다. 그 다음 남은 게 뭘까? 그럼 이 기준선을 다음으로 우리는 도어의 사이즈나 크기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 이 벽체들이 막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접혀 있습니다. 저희 무화공간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좀 플랫하게 정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기꺼이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마감을 선택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제가 손으로 만진 이 벽체가 골조벽이에요. 골조벽체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우리 아내분께서는 여기를 거의 메인 주방처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제대로 주방 이런 싱크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스펙이 이 좌우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보통 메인 주방에 밖에다 설치하는 거랑 같은 스펙의 제품들이에요. 굉장히 깊어요. 단단하고 또 마지막에 창가 끝
서쪽에는 여기가 식세기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치수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구조벽체 이거는 제가 600 지금 80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510 정도. 또 여기는 또 확장했잖아요. 단열 벽체까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찌글찌글 꺾여있는 이 벽체에 상부장은 또 플랫하게 들어가 있죠.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이 형태나 뭐 후드의 위치, 이 벽체의 골조에 따라 가지고 안에 내부장들을 전부 다 절도로 제작해서 다 맞춰놨어요. 공간도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제가 굳이 카메라를 끌고 안으로 들어와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거실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니크하고 재밌는 구조가 있는데요.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처음 보였던 게 정말 멋진 이 스카이라인이었는데요. 스카이라인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마천루 같은 높은 빌딩들이 하늘과 만나는 라인 끝을 저희가 스카이라인이라 불러요. 이게 꼭대기층이라서 이런 또 전망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분들의 필요와 불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가족분들은 소파에 이런 활용 빈도가 꽤 많은 분들이십니다. 또 하나 또 TV도 가끔 보세요. 그리고 아까 주방을 저희가 이렇게 크게 대면형으로 만들었더니 또 식탁이 어딘가로 갈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식탁이 나오니까 이런 커피 머신이나 셔가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바가 있으면 좋겠다. 또 중요한 점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부터 작은 방과 거실의 벽체가 헐어진다는 걸 알고 이 집을 매매하셨기 때문에 두 공간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새로운 거를 원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계절 수납이나 그리고 뭐 골프백이나 여행 캐리어 같은 좀 큰 짐들을 둘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무화 공간은 어떤 해법을 들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 발코니 공간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한 공간이었어요. 왜냐면 동선으로 다 쓰여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할 때 발코니를 전체를 다 확장하는 구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작은 방도 틀 수 있는 벽이니까 텄어요. 텄더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 굉장히 큰 기둥 두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거실 자체가 확장을 쭉 해버리니까 바닥 면적이나 공간은 넓어졌는데 기둥 두 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구조죠. 이거를 굉장히 잘 극복하는 게 저희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의 분할을 보면은 확장을 한 다음에 주출입구를 이 작은 방 측면으로 만들고 작은 방 자체를 저희가 꽤 큰 공간이었어서 공간을 좀 분할해서 큰 수납 물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출입구도 앞쪽에서 좀 가구도어로 만들었어요. 좀 게이트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큰 팬트리가 첫 번째 기능은 해결됐다. 두 번째는 제가 서 있는 요 면이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되게 주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구조 기둥들이 디자인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디자인의 플러스 지점으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굿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원래 기둥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메시하게 만들어 놨죠. 그 양쪽 측면으로 기존 발코니가 들어가는 출입구였던 저 공간과 제가 새로 조성한 공간, 이 벽체는 팬트리를 가로지르는 벽입니다. 자연스럽게 계고부가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양쪽에 대칭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좀 재밌게 순환 동선이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기획을 했었고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홈바처럼 들어와 있죠. 이 경계벽이 대형 팬트리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조성을 할 때 살짝 공간을 남겨둔 거죠. 저희가 홈바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인면도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양쪽에 있는 벽체와 가운데 있는 기둥보다 살짝 안으로 밀어넣는 인방 구조를 선택을 했었죠. 왜냐, 여기는 보가 지나가니까. 인방 구조를 살짝 밀어넣고 그 측면에다가 바를 만들었더니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을 지점으로 양쪽에 비대칭 벽체가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순환 동선이 있고 셋백이 되어 있는 면에 홈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점을 찍었던 게 안에 보니까 약간 클래식함과 골드 컬러를 좋아하세요. 저희가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벽부형 등을 살짝 달았더니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연결된 김에 말씀드리면 반대편 벽에 TV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게 아트홀이라 부르죠. 이렇게 양각과 음각이 정대칭으로 딱 만들어 놨죠. 그 이유가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벽체가 계구부 자체가 약간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이닝으로 들어가는 이 게이트 자체가 양단에 벽체가 먼저 서 있잖아요. 얘는 살짝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TV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음각으로 집어넣어 놨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공간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좋은 디테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럼 이 기둥 부분을 왜 키웠을까? 기둥 뒤편으로 식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이 거실과 다이닝 공간이 연결은 되어 있으나 또 식탁 측면이 절반 정도가 기둥에 가려서 노출되는 구조예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이 기둥 뒤에 바로 면하게 돼서 확실히 가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또 지나가면서 이런 덩어리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측면에는 이렇게 예쁜 장식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식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에 앉아보면 바깥을 쳐다봤을 때는 되게 멋있는 하늘과 시티뷰가 보이고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TV나 거실 공용부가 보여집니다. 벽면이나 이런 데는 뭐 장식장이라든지 뭐 이동식 트롤리, 이동 가구를 갖다 놓고 쓰실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30평형 3베이 아주 좀 일반화된 그런 평면 구조의 아파트인데도 굉장히 재밌는 동선과 시선,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지죠. 지금 소파 배치가 좀 재밌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마주보는 구조예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11자로 마주보는 구조를 처음부터 좀 원하셨습니다. 알로소라고 하는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의 소파예요. 홀리데이라고 하는 소파예요. 뭔가 휴일 같은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겠죠. 앉아보니까 이 마이크로 다운필이 충전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굉장히 포근하고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소파에서 앉아있을 때 좀 높이 뭔가를 둘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헤일리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헤일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랜드에 좀 장점이 있어요. 이건 우리 디자이너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파나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거나 소재를 막 다양하게 썼을 때 우리 색을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오더메이드로 발주했을 때 제작 기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근데 알로스 같은 경우에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 정도면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디자이너들한테 희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도에서 쳐다봤을 때 안방으로 가는 그 길도 제가 좀 구조 변경을 했었는데요. 무화에서 제안한 개념이죠.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복도가 만들어지고 공간을 분할하다 보니까 정면에 봤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장식종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예쁜 조명이 들어간 거울과 하부장을 만들었는데, 집에 들어섰을 때 저런 시각적인 저런 포인트들이 일상이라고 하는 이 집 주거 환경 속에서 비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재밌는 요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설계들은 우리 가족분들한테 최적화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애기가 둘이라서 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배치가 적용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큰 또 주방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대면형 주방을 가져가고 자연스럽게 식탁에 놓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 한쪽을 이 제작 벤치로 제작을 해서 공간의 영역성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반대편에는 또 소파를 놓고 맞은편에 TV를 놓으면은 주방 그리고 식탁 공간, 이런 소파 공간까지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알차게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들은 저희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생애 주기에서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가 이런 걸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전체 확장에 구조 변경, 주방도 구조 변경했죠. 안방도 또 화장실 동선부터 다 다시 만들었죠. 사실 굉장히 공사 규모가 큰 프로젝트예요. 모두가 이렇게 전부 다 고치고 공사를 해야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런 것들만 잘 차용해서 잘 대입하셔도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닮은 나단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